조선 왕자전. 조선의 혼란기라는 38년간을 제의한 중종 2역. 중종 2역은 성종의 적차자로 1506년형 연산군이 폐위되고 국왕으로 추대되었는데 38년간의 제위기는 조선사의 혼란기로 평가되는데 왕자전이라 왕자 시절과 여담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왕이 되기 이전에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유래한 진성대군으로 불렸는데 연산군과는 12살 차이의 이복형제간입니다. 형은 패비 윤씨의 자식인데 반해 자신은 후처인 정현왕후 소생이지만 중전 소생인 대군이라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될 소지가 다분했었는데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군의 딸이자 훗날의 단경왕후와 결혼했습니다. 실록에는 연산군 제위 시절 진성대군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데 연산군 6년인 1500년에 궁에서 사저로 옮겨갔다는 것 정도가 전부이지만 연산군은 제위 내내 나름 동생이라고 중종에게 잘해준 듯합니다. 연산군이 진성대군에게 줄 곡식이 부족해 국고에서 내주려 했는데 정승들이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으며 진성대군의 집을 지어주는 것에도 너무 많은 인력을 써서 몇 번이나 신하들의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동생을 아끼고 챙겨준 건지 몰라도 끝내 지어줬으며 갑자사화 후인 연산 10년인 1504년 음력 11월 5일에도 말 한 피를 선물했습니다. 진성대군은 1506년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중종반정 덕분에 국왕으로 추대되어 19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반정 직후 경황이 없어 면목이 아닌 골룡포를 입고 즉위했습니다. 제2 초기에는 자신을 추대한 반정 공신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어 첫 아내인 신씨를 왕비 책봉 7일 만에 폐비했는데 반정 공신 중심 훈구 세력들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장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정권을 바꾸면 권력층을 물갈이하지만 중종 반정의 주력들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핵심을 이어갔는데 물론 임사홍 등 연산군의 핵심 최측근들은 제거당했습니다. 왕좌의 정통성은 실추되고 권신들의 힘은 더욱 커졌으며 공신 지정이나 공훈까지 마음대로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심지어 기득권을 제한하려고 하자 중종까지 갈아치울 수 있음을 공공연히 내비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훈구 공신들의 힘이 너무 커져서 이를 견제해보려고 조광조 등 살림을 중용하려 했지만 조광조 역시 중종의 말을 안 들었고 기묘사화로 살림이 제거되는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윤원영과 심정 등 훈구 공신의 방자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살림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불완전한 인재 등용은 중종의 평가를 깎아먹는 제일 큰 원인이 됩니다. 영모 고변이나 익명서 사건이 많았고 무고가 많았는데 김공저, 박경의 옥사, 이과의 옥사 등 실체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허황된 것도 많았고 탈자를 고쳐보려고 거짓 고변을 했다 목이 날아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 예로 도박장을 운영하던 건달 이세창, 유세영 형제가 먼저 영모성 발언을 하고 이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동조하자 이것을 고변하기도 했습니다. 동조한 사람들은 목이 날아갔고 그 형제들도 참수당했지만 고변을 했기에 연좌제는 피했는데 중종이 왕위에 있는 동안의 고변서, 익명서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아 39년간 주요 옥사만 10여 차례에 달합니다. 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정릉으로 아버지 성종이 묻힌 설릉과 가까운 곳에 묻혔는데 원래는 장경왕후가 묻힌 희릉에 합장했지만 문정왕후가 중종의 능을 천장시켜 지금의 서울 강남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정자가 갚해 배가 떠다닐 정도로 침수 문제가 심각해 사후에 남편과 함께 묻히려던 문정왕후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태릉에 매장됐습니다. 게다가 정릉은 임진왜란 통해 왜군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불태워져 종전 후 한때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고 정릉에서는 출처불명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훼손되어 설릉과 정릉은 시신이 없는 빈묘일 가능성이 큰데 중종은 중전을 셋이나 두었지만 어떤 중전과도 같은 곳에 함께 묻히지 못했습니다. 막내딸 인순공주를 제외하고는 딸 11명의 이름이 전부 알려져 있는데 조선 왕조에서 한 왕에게서 태어난 왕녀들의 이름 대부분이 알려진 경우는 중종이 유일합니다. 정녀들은 옥자 돌림으로 지었고 서녀들은 환자 돌림으로 지었는데 인종을 낳고 사망한 장경왕후 윤씨를 비롯해 수계나씨, 수계이씨, 수건이씨 등 부인 4명이 출산으로 사망했습니다. 중종의 딸 효정옹주가 병으로 사망한 직후
사관에게 비판당한 적이 있는데 중종이 부마인 조의정의 과거 일까지 꺼내며 욕을 하자 신랄한 비판을 한 것이 실록에 있습니다.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2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1544년명 가정 23년 조의정의 추원을 입게 하니 내전으로부터 판부한 전지에 의해 전교하다. 사실은 논한다. 의정이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국하라는 전지에 꼭 묻지 않아도 될 것이 많이 있어 왕의 말은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데에 해가 되었다. 그래서 죄를 주어도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게 되었다. 중종은 이복형 연산군의 자식이자 자신의 조카에게도 많은 배려를 베풀었는데 중종 반정 이후 신하들이 연산군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상소하자 어떻게든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의견이 거세시자 결국 연산군 아들들 사형을 허락하면서 조카들의 장례만이라도 제대로 치러주라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연산군의 장녀인 희신공주가 태주의 딸이란 이유로 시댁에서 내쳐지자 조카를 가여워한 중종이 도움을 주어 희신공주는 남편과 화해하고 재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종의 치세 때 조선은 이민족의 침략을 자주 받았는데 여진족들이 북방에서 왜구들이 남방에서 침략했고 명으로 보낼 공녀를 차출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6월 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1521년명 정덕 16년 여자 뽑는 일에 관해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여자 뽑는 일이 부득이한테서 나온 일이지만 어찌 원통한 일이 없겠는가. 화기를 상하게 할 만한 일이다. 평상시에 한 사람이 잡혀가더라도 꼭 쇠환하고자 하는 것이 내 심정인데 하물며 10여인이겠는가. 내 마음 참으로 충련하여 안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9세부터 12세까지를 그 도의 감사가 친히 가려 뽑도록 해서 사신들로 하여금 점뜨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혹시라도 구덩이에 몸을 던진다든가 목매 자살하는 패가 있을까 염려스러우니 한도로 하여금 조심하여 수호해서 보내게 하라. 또 그 부모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여도 가하다. 또 뽑히게 된 작가 정밀하지 못함이 있다면 맡은 관원 및 감사를 다 함께 죄주고 일책한다는 유서를 내리라. 또 채선할 때의 평안도 황해도 지경이 상국에 연접되어 소식이 통하기 쉬우니 수를 더 뽑고 경상도 전라도 등은 한 사람만 뽑으면 된다. 1533년에 한성에서 6살의 노비 여아가 괴한에게 발목이 절단된 상태로 길거리에 방치된 용산소와 발목 절단 사건이 발생하자 대노의 국문을 주도했습니다. 영모 사건이 아니면 왕이 국문을 명령할 수는 있어도 주도할 수는 없었지만 중종은 이 같은 어린 아이를 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상에 걸려 발이 절단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절단된 부위가 칼처럼 정교한 물질에 베인 것이 명확해서 중종은 수사를 지속하라고 명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을 알고 있었고 포도대장에게 진술했지만 10세 이하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 결국 범인은 체벌받지 않았으며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되며 종결되었습니다. 세자궁에 불이 나서 세자가 타 죽을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세자빈이 세자에게 빨리 나가자고 청했으나 세자는 화제가 자신을 미워한 계모 문정왕후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자는 살아나가도 어차피 문정왕후의 심기를 건드려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여겨 나가지 않고 세자빈과 함께 그대로 타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자궁에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중종이 의관도 갖추지 않고 잠옷 바람으로 달려가서 세자를 애타게 부르자 이를 듣고 마음을 바꿔 세자궁을 탈출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효정옹주는 어머니 수건 이씨를 일찍 여의어 중종이 가장 신경 쓰고 애착했는데 조의정에게 시집을 갔으나 조의정은 효정옹주의 몸종 풍가이를 사랑의 첩으로 삼고 결국 효정옹주가 출산하다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중종은 조의정과 풍가이에게 중벌을 내리려고 했으나 조의정은 부마라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한 뒤 귀양형으로 끝냈고 풍가이는 장백대와 귀양형을 내렸는데 이 이야기는 문역들 조선 궁중비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일에도 참견이 심했다는데 군 열병식을 할 때에도 병사들에게 제멋대로 변덕을 부리기도 했고 궁궐 행사의 절차에 대해 도통하면서 실수가 발견되면 꼬치꼬치 따지며 아랫사람들을 갈궜다고 합니다. 제2도중 기형 동물이 많이 태어나기도 했다는데 중종 5년 경상도 김해에서 오른쪽 앞다리에 다리 하나가 더 달린 송아지가 태어났고
제20년째에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다리가 5개 달린 수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또한 11년엔 전라도 해남에서 머리에 얼굴 2개가 붙어있는 송아지가 태어나는 등 많은 기형 송아지가 출생했으며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괴이한 일도 수차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식중독 사태가 2차례 발생했는데 중종 20년 세자가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 기사에 음식을 내렸는데 이 음식 가운데 포육을 먹은 관원 조광원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지만 결국 포육으로 의심되지만 진상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3년 후인 중종 23년 또다시 세자의 아침 수라의 퇴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세자의 아침 수라 퇴선 중 생치와 식혜를 설서 허황과 하인 6에서 7인이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 식혜를 올린 고울은 용인임이 확인되었고 진상물을 봉진할 때 신중히 하지 않은 용인 현령 남세평은 5일 만에 파직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조선의 혼란기라는 38년간을 제위한 중종 2역이었습니다.